정치권이 어제 하루 여야정 협의체와 초월의 모임 등을 통해 꼬인 전국의 협치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 애결위에서는 의원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주먹다짐 직전까지 가는 총국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있었던 여야정 협의체 이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합의를 했고요. 사실 첫 회의였기 때문에 지난 8월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만남을 갖고 어떤 대화가 오갈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었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그렇지만 할 말은 다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출발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여야정 협의체의 결과 발표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여야 대변인과 그다음에 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첫 출발은 매우 좋았다. 국민들의 그런 협치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대화의 장이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좀 생뚱맞은 주장도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정청 협의회를 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지시를 해달라는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요청은 사실은 물론 뭐 레토릭 기술은 있으나 국민들이 볼 때는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하려면은 당과 청와대와 그다음에 정부가 책임 있는 대화를 나누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주는 게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조금 오개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의 조항에 대한 합의문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매우 진전이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또 현안이 발생해서 또 뭐 야당에서 못 나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껄끄럽거나 복잡한 사안이 있더라도 이 여야정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과 그다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정치권과 대통령 간의 그런 숙의, 이 민주주의 과정으로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총리 공간에서 주말마다 만나는 그 당정청 회의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오게티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다. 그리고 그런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합의문까지 나오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체로 합의문들이 그냥 원론적 의미이기 때문에 실무 단계의 협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지고 그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그 성과가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무 단위의 운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회의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야 간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대로 된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중요한 건 그런 부분, 여야 또 정부 사이에 의견이 틀린 부분을 빨리 조율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이 중요한 이 협의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예민한 원론적으로 합의되는 부분을 갖다가 합의하는 게 아니고 당면한 과제를 빨리 절충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진행하는 그런 협의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석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조금 좀 길다는 생각도 들고 그걸 좀 줄이든가 아니면은 그게 대통령 일정상 어렵다고 본다면은 석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그 중간에 나머지 석 달 동안은 실무적인 진행이 빨리빨리 되도록 하는 그 보완 그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 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 만남이 있기 전까지 가장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특별재판부 도입 그리고 뭐 고용세습 관련된 국정조사 이런 뭐 민감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 12개 합의 항목에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채용비리 조사를 1월까지 단호하게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조사는 국정감사 이후에 좀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희 홍영표 원내대표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비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여야가 좀 일정하게 합의가 좀 된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특별재판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국회에서 더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가 필요한 과정, 오해가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무슨 시민사회단체에서 재판에 참여한다라는 식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을 좀 많이 해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높으니까 정치권이 하답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튼 안 된 부분은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의가 어쨌든 이번 예산안 다루는 과정에서 현안들을 쭉 하다 보면 대통령과 국민들 앞에서 서로 여야가 논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끝없는 평행선이라든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질주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문제를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좀 불균형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18세보다 더 낮은 나라도 있는데 참정권에 대한 얘기도 함께 논의됐다는 것은 매우 진일보된 거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어제 158분간 만났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보셨겠지만 예전에 그 동그란 테이블에 티 잠깐 마시고 식사하러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대통령과 회의용으로, 회의용으로 해서 호흡하는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전과 좀 달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자기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군소정당도 저런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정의당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여야협치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그림인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이제 보수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나머지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당들은 이제 친여 야당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진짜 그 정부와 의견이 극명하게 다른 야당과 또 정부 대통령이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그림에서는 조금 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가 다 참석하다 보니까 전체가 합의를 해야 이걸 추진한다라는 전제에서 놓고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또 나머지 정부 여당과 야당들도 대체로 다 합의를 했는데 정의당은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근로시간이 이제 탄력 적용 기간이 이제 현재는 2주에서 3개월인데 야당들이 거의 일치해서 정의당만 빼고 일치해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 해서 했고 정부가 대체로 그걸 갖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됐는데 정의당이 이제 반대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될는지 전체가 동의를 해야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패싱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민한 문제 좀 전에 말씀도 있었지만은 특별재판부 문제라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라든가 또 국회에서 연설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라든가 또 그 이전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문제 또 그리고 평양선언이나 군사기본합의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하고 대통령 또 여당하고 사이에 의견이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대통령께서는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전제해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올해 안에 그게 좁혀져야 전체적으로 국론이 답방을 이제 찬성하는 쪽이 된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국회 일각에서 나오는 국회 이제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만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올해 안에 답방을 전제해서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야당과 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민심과 소통해가지고 이걸 좁히는 작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은 올해 안에 답방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드리면 여야정 협의체가 이제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를 국회와 관련된 주로 그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남북관계 문제나 이런 것은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외교 안보 통일 분야와 관련돼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낸다라면 그게 필요하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도 만나시는 것이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원내대표들이 이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더 강경한 입장으로 당에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대표단들은 조금 다르게 또 지지자들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요구를 또 이렇게 수용해서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협조를 구해내는 것도 또한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실 끝나고 나온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식사 시간이 1시가 넘길 정도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문 대통령도 많이 들어주는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사실 뭐 과연 이제 노트에 또 많이 적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얼만큼 또 이제 대답으로 해 주실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제 아동수당 수혜 대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르게 추진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 아니고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아동수당 대상을 상위 10%를 떼어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 행정 비용과 10%를 다 했을 경우는 예. 거의 맞먹는 비슷하다. 비용이기 예. 때문에 100% 아동수당으로 가는 거는 일단 저희가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보편적 복지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마 아동수당 100% 여야가 합의해서 되는 거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야당 일각에서 35만 원으로 아동수당을 늘리는 문제, 그건 세수 확보가 12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점 하나 하고 예. 그렇다면 지금 저출산 문제를 아동수당의 문제로만 접근해서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그 세수를 그러면 12조 원을 확보하려면은 나머지 어디선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일자리 만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부분으로 작용이 된다라면 그건 조금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냐. 너무 즉흥적인 제안인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정도인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일관된 기조이기 때문에 조금 그 구체적인 문제는 내용 부분에서의 내용에 차이가 대해서 있는 검토를 거죠. 해야 된다는 거고 지난번에 그걸 정책에서 면밀히 좀 들여다봐라라는 게 이해찬 대표의 주문 사항이었습니다. 예, 예.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주도 성장과 맞물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글쎄요, 보수 야당 쪽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방향 전환한 것 아니냐 했더니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야가 입장이 서로 약간 그 믹스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별적 복지가 기조였고 그것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김성태 대표가 오히려 더 초등학생까지 더 확대하자. 그리고 100% 확대하고 35만 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당이 그 조금 좀 신중하게 하자고 그렇게 나오고 지난번에 또 출산 주도 성장 같은 경우 국회 대표 연설에서 제시를 했는데 예. 그거나 이거나 자유한국당 안에서 논의돼가지고 당론으로 정해졌는지 여부는 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이게 크게 보면은 여당보다도 더 오히려 야당이 비판해왔던 포퓰리즘적 성격이 약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의 그런 복지 노선 기조의 변화로 읽힐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당 내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 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 지향적으로 앞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 부분에 보수적으로 하되 정부 여당이 너무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으로 가고 너무 복지를 확대하고 너무 예산을 그쪽으로 너무 투입하는 걸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하자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2번씩이나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모두 발언도 현장 연결을 해서 함께 들어봤었는데 아무래도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모든 관심이 좀 많이 집중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그다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이제 계속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공격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하니 비서실장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이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왜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심사 기준이 대정부 투쟁을 극대화할 것, 그다음에 SNS 활동을 할 것, 그다음에 언론의 노출을 빈도수를 늘릴 것. 예. 그래서 우리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임종석 비서실장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길 바라고요. 예. 지금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이제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못하는 것을 비서실장이 챙기는 것은 저는 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안의
누설된 것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 또 사과를 한 했죠. 마당이기 예.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종료가 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뭐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사퇴하라고 강공을 펼칠 것인데 전 정책실장이었던 이정호 실장께서도 밝혔지만 그 성과가 바로 그대로 뭐 밥 짓듯이 바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이것이 같이 호흡해서 가는 것은 뭐 문재인 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땐 장하성 실장은 그래요. 강력하게 본인의 소신껏 오늘 얘기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주에 당정청 관련해서 6분 동안 발언하면서 미리 네, 이제 네. 이렇게 막을 쳐놓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오늘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서는 어디까지나 비서거든요. 실장이든 수석이든 그냥 비서관이든 그런데 뭐 간혹 비서실장이 너무 드러나고 실권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는 예가 있었는데 지금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이거는 곤란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야당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정치권 안팎이나 이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주도하는 것은 임종석 실장이다. 대통령도 물론 그런 의지를 갖고 있겠지만은 임 실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보다 임 실장을 그걸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임 실장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또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하성 실장도 벌써 이제 언론에는 이제 그 교체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게 김동연 부총리하고 서로 불협화음 때문에 그 교체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벌써 몇 달 전에 한 두어 차례 두 사람을 동시에 대통령께서 성과 안 나오면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성과 안 나오면은 직을 그려야 된다고 이야기한 그 결과로 성과 안 나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두 사람도 교체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또 관전 포인트인데 야당은 이제 성과가 안 나왔으면은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소득주도 성장 그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갖다가 이제 두어 차례 최근에도 또 확인을 하셨고 예.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후임 정책실장의 김수현 수석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거론되고 있는 거 어떤 굉장히 유력한 것처럼 거론되고 있는 거는 그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또 시그널을 또 주는 것이어서 인사가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정책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야당과 이 대립 전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그 운영위 국정감사에는 정용 안보실장의 모습도 비쳤습니다. 아마 리성곤 조평통위원장의 그 냉면 발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제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는 발언이다. 뭐 이낙연 총리도 앞뒤 맥락을 조금 정확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김태년 정책위 의장 이야기도 좀 뒤에 나왔고요. 저희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대로 남남 갈등이 일단 불거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논란이 됐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생긴 문제라면 예. 사과나 유감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식사 자리에서 비공개로 이렇게 조각조각 전달되다 보니까 말의 진이나 그 전체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뭐 누군가가 제3자한테 전달한 곳이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지난 그 노무현재단 11주년 남북 그 정상회담 기념대회 갔을 때 뭐 불행하게도 저는 1박 2일밖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만났던 북측 관계자들이 서스럼 없이 이제 대화를 걸어오고 또 답변하고 이제 이런 과정인데요. 저게 그야말로 전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남북 대화의 커다란 물꼬를 트고 10년 동안 단절되어 있다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이제 진전이 있는데 서로 좀 이렇게 이해하고 양해하는 선으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얘기했고 정책위 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남남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표현상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하고 이제 북측이 표현하는 방식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확전되는 것보다는 네, 빨리 좀 회복이 돼서 어쨌든 올해 안에 답방을 또 오시게 될지도 모르는 진짜 상황이잖아요. 근데 궁금해요. 정말 네.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워딩이 뭐였는지. 저는 통일부에서 확인 중이라는데 아직 답이 없으니. 저희가 이제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그런 얘기 들은 거 없다라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도 좀 들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은 아마 제 기억에는 그 평양 방문했을 때 그 직후의 보도는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것은 당시에도 다 알려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백두산 천지에 갔을 때도 그 우리 그 재벌 총수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사진 찍고 뭐 이랬던 장면들이 다 나왔는데 저게 왜 그러니까 물론 통일부에서도 확인이 지금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신중했으면 하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됐는데 같은 날 청와대와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이 와중에 국회에서는 굉장히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네. 나가서 한판 붙을까? 그리고 뭐 쳐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서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씀하기 전에 그 좀 전에 리성근 말씀을 잠깐 짧게만 예, 하면은 예. 그 정부 여당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기업인들만 창피당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우리가 모욕을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그 이성근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대기업들이 돈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돈 안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리고 정부가 대기업들 총수들 억지로 끌고 데려간 것도 가서 좀 이렇게 찔러주라고 했는데 눈치 없이 안 찔러줬다. 그랬더니 저렇게 나오는 거다. 이런 말까지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두둔해서 될 날이 아니고요. 청와대도 대변인이 이야기한 게 그 앞뒤 맥락 없이 그냥 앞뒤 잘라가지고 말이 이상하게 됐다고 그러면서도 무슨 말 했는지 확인 안 된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확인 안 됐는데 앞뒤 잘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또 그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좀 목구멍 이벤트라고 야당이 지금 이어가는 것도 이게 지금 민심에 먹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이슈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 여당을 걱정할 줄 입장은 아니지만은 빨리 자르려면은 잘못한 건 분명히 우리 국민들도 평화를 원하긴 하지만은 북한이 얼마나 문제 있는 체제인지는 아는데 그 체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존심 상하는 게 보통 국민들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정부 여당에도 저는 필요하다 보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이런 정말 제가 봐도 좀 창피스러운 일이고 그 국회에서 보면은 정부를 향해서 국회가 그 뭐 예산을 가지고 심사관을 비판하다가 의원들끼리 여야가 이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 되고 나는데 몸싸움이 없어진 반면에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말이 더 격해지고 더 품위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싸우더라도 또 애들 싸움 같은 그런 싸움 모습 보여준 데서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